네,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들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날씨는 좀 포근해졌는데 네. 미세먼지가 기승이네요. 맞아요. 오늘 어쩐지 아침에 나오자마자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예. 목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뉴스를 찾아봤더니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네요. 오전에 나쁨이고 오후에는 또 매우 나쁨까지 오른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목 건강 관리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네. 산불이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불 끄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아직 진화되지 않았죠? 네, 아직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산림당국이 대응의 안간힘을 쏟고는 있지만 문제는 지금 대기도 건조한 데다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네. 점이에요. 오늘부터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시군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이 몇 퍼센트 정도 진화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7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산청군 사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진화율이 어젯밤 기준으로 71%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 산림대원 1,400여 명이 투입돼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또 경북 의성의 야산에서 시작한 불은 그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어젯밤 9시 기준 진화율이 60%에 그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울산 울주군도 산불 진화율이 72%에 그쳤습니다. 1,0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더 걱정이에요. 네. 바람이 더 세게 분다면서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예. 특히 일부 산지에서는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까지 예보가 되면서 산림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는 거의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대신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 가장 가까운 시일은 오는 목요일이라고 하네요. 네. 자, 최상목 권한 대행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요? 네, 산림청은 지자체와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최 대행은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고요. 또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등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일단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 4분의 명복을 빌었고요. 예.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명이요. 네. 모두 고령층이라고요? 네, 이게 그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을 예.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 3분이 모두 60대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진화 작업에 나섰을 때 당시 산불은 최고 대응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불을 끌어간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고 대응 단계가 발령된 산불 진화 현장에 상대적으로 왜 고령의 인력이 투입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가 이게 각 지자체가 통상 여름철을 제외한 기간에 뽑아서 연중 한 6-7개월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맡을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그 각 지자체 채용 공고를 보면 체력 시험을 본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좀 고령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크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또 선발 기준에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고소득자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 때문에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의 고령화 및 상대적 역량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선발 규정이나 교육 체계 등을 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매해 봄철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화 작업 누가 해야 되는지 특히 진화대원들 교육도 더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네, 전반적인 개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탄핵 정국 관련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운명이 달려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선고들이 있어요. 네, 사법부 슈퍼위크다, 예. 운명의 일주일이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 보도에서 많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오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레 수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직 선고 일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국가원수와 행정부 2인자 제1야당 대표가 연달아서 사법부 그러네요. 선고를 받게 되는 한 주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 전국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네. 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총리실 분위기도 알아보죠. 신중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돌아올 경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이 기대를 걸면서 업무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여야 모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때까지 광화문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라면서 장외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광화문 천막 당사가 행동의 거점이 될 것이다 강조했고요. 예.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에 대해서 사법부 협박, 겁박이다라면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됐을 때 불복할 것을 빌드업하는 거다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에 그에 앞서서 탄핵안을 제출해 당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다. 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 기각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번 주말쯤 28일쯤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전국이 크게 요동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네.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여야는 선거 모두에 돌입하게 될 거고요. 예. 탄핵이 기각, 각하된다면 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개연성이 커 보이고요. 민주당도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권을 동원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면 네. 이번 주를 또 넘어가게 된다면 전국의 불확실성은 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럴 경우에 대권 구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야권의 긴장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더욱 강하게 굳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헌재에서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해야 하고요. 예. 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에 따라서 정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타격이 예.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예.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라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에 이어서 연이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최권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이 탄핵을 두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일부 줄탄핵에 대한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당 내에서는 실효성 없는 탄핵을 굳이 추진해서 여론의 역풍만 자초할 필요가 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이게 최대행까지 하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30번째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당 지도부 관계자는 또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최대행 탄핵안은 발의가 된 것이고요. 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보고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예정된 27일 본회의에 최대행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예.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대행 탄핵을 당장 추진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표결까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여권의 잠룡들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라고요? 네,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예. 행보나 메시지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도 부처 업무 관련 공식 일정만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대학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시정 관련 정책, 현장 일정만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 시장에 져서 다시 성장이다가 출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 시장 별도 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요? 예. 홍 시장은 져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아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공개 일정을 새롭게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예정돼 있던 대학 강연과 같은 일정을 위주로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네, 이게 그 본회의 때 그 표결할 때 네,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어제 당 지도부에 구조개혁, 청년의원의 국회 연금특위 참여 예. 같은 대안 마련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를 했는데 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라면서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기존 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미래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다라는 그
글을 남겼고요. 역시나 기권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3대 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까지 모두 다 개혁돼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적자폭을 메워주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국민 저항이 생길 거다라면서 연금 가입자가 은퇴한 후에는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 일본식 모델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이제 기권 반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만 과반을 넘는다라면서 재협상을 위해 제2요구권 주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예.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연금투기를 청년 의원들로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거부권 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네요. 네, 이른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거다. 그래서 거부권을 이럴 때 쓰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친한계 소장파 언더73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와 구조개혁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는 특위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핫 이슈 정리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